풍하. 안녕하세요, 웅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일본에 의해서 대한제국이 멸망해 가는 과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총과 칼로 나라를 멸망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의 정신마저는 빼앗을 수가 멸망시키거나 할 수 없었겠죠. 오늘은 나라의 멸망에 맞서서 대한제국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배울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그걸 살리려는 모습이 되게 생각이 나서 선생님은 이렇게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침몰할 위기에 이 배를 구하기 위한 여러 작은 보트들의 움직임으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일병합조약,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대한제국의 멸망일입니다. 혹시 그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1910년 8월 29일이었습니다. 나라의 멸망은 이날이긴 한데 사실 이전에 이미 대한제국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억지로 맺은 조약이 있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1905년에 있었던 을사늑약이었습니다. 이 늑약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제국은 자체적인 외교권을 상실하게 되고요. 또 통감부의 감시를 받으면서 행정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을사늑약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많은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 활동은 여러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이제 명사라고 하거든요. 이 명사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을사늑약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관심을 좀 얻고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저항을 하곤 했습니다. 그 방법을 자결로 하신 분들인데 대표적으로 민영황과 조병세라는 분이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미 인정받은 지식인 계층이었고요. 또 나라의 지배 계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런 위기에 닥치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런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언론입니다.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에서요.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오늘 내가 목 놓아 운다라는 뜻의 시일야 방송대곡이라는 글을 써서 을사늑약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을사늑약이 체결될 수 있게끔 한 친일파 세력들, 이를 을사오적이라고 하는데, 박재순,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응징을 해야 우리 민족 정기도 살고 을사늑약에 대한 부당함을 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거사, 이거를 의거라고 하는데 이 의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재명이라는 청년이 지금의 명동에서 이완용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의거를 벌였던 일이 있는데요. 아쉽게 실패하고 이 이재명이라는 청년은 결국 사형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무기를 들고 일본에 저항했었던 의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명성황후를 암살한 일본의 사건,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의병이 있었다는 사건은 우리가 한번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으로 을사의병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을사의병이 저번 을미의병과의 조금 차이점이라면 예전 의병들은 모두 이렇게 갓을 쓴 양반들 중심으로 의병장들이 조직됐다면 을사의병 때부터는요, 드디어 평민 출신 의병장인 신돌석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다양한 계층들이 저항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1907년 드디어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게 됩니다. 그 해산에 저항하는 군인들이 이 의병에 참가하게 되면서 갑자기 전투력이 엄청나게 상승하게 됩니다. 전문적으로 이제 전쟁을 배우신 분들이 합류하니까 의병들의 전투력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전투 같은 경우는 게릴라식으로 막 싸우다가 도망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군인들이 합류하게 되는 이 정미의병 때부터는 성격이 의병 전쟁의 성격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일본과 막 전면전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정미의병 때 13도에 있는 창의군들, 의병들을 모두 다 모아서 서울로 진공작전을 하자, 서울을 점령하자라는 운동이 계획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의병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대한제국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는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 의병도 다 좋지만 결론적으로는 세계적인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도 근대화되고 좀 지식적인 내용을 깨우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잠자고 있던 한국인들을 깨워서 근대적인 사고를 바꾸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애국 계몽운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안창호라는 사람이 신민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널리 활동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성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후에 대한제국이 멸망하든 안 하든 간에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려면 이 국내보다는 국외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기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걸
북의 독립운동기지 건설 노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어느 한쪽에서는요, 이 대한제국의 멸망을 막으려면 일본이 억지로 우리나라한테 빌려준 돈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돈들이 있었는데 그 돈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이 돈을 갚아야 일본이 대한제국을 멸망시킬 명분도 없어지고 우리가 주체적인 경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나라의 빚을 갚자 국채보상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을 안 먹고 담배 안 핀 돈을 꾸깃꾸깃 모아서 이제 보상운동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띠나 여러 가지 뭐 집에 있는 자금을 팔아가지고 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많은 돈이 모였지만 통감부의 방해 때문에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대한제국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각계각층에서 정말 피나는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라의 멸망은 막을 수가 없었고요. 1910년 8월 29일에 결국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선조들의 노력 때문에 이후 만주, 러시아, 미국까지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벌일 수 있는 원동력의 씨앗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드디어 일본의 식민 지배가 시작됐습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삶이 펼쳐지는지 그 식민 통치의 첫 번째 시기, 무단 통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풍바.